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항공기 무더기 결항으로 인해 발이 묶였던 체류객들이 대부분 제주를 빠져나갔습니다. 임시편을 대거 투입하고 발빠르게 대응했지만 그래도 혼잡은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공항 대합실이 제주를 빠져나가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발권 창구 앞에 늘어선 줄이 좀처럼 줄지 않자 일부는 아예 종이를 깔고 앉았습니다. 어제 오전 7시 40분부터 항공기 운항이 재개됐다는 소식에 2만 1천여 명에 달하는 체류객들이 한꺼번에 몰려든 겁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는데 불편하고 시설도 전혀 없고 앉아있을 데도 없고. 항공기 결항으로 발이 묶인 체류객들과 휴일 탑승객까지 겹치면서 공항 대합실은 하루 종일 극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운항 재개 뒤에도 200여 편의 항공기가 연결편 관계 등으로 또다시 출발이 지연돼 혼란을 키웠습니다. 또 지난 1월 폭설 때와 달리 선착순이 아닌 결항 순서에 따라 항공권을 발급했지만 일부 승객들은 결항 정보나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승객 400여 명은 숙소를 잡지 못해 공항 대합실에서 밤을 지새기도 했습니다. 막상 가도 딱히 그렇게 처리를 안 해주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정을 내일 만약에 가야 된다고 하면 오늘 또 일정을 바꿔야 되고 숙소도 지금 다 꽉 찼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국토교통부는 임시편 74편을 투입하고 일부 공항에 심야 운항 제한도 한시적으로 해제해 오늘 오전쯤 체류객 대부분이 제주를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공항에서 기상 악화로 인해 결항되는 항공편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기상 악화로 결항된 제주 노선 항공편은 1,100여 편으로 1년 전보다 37배 넘게 늘었습니다. 전체 결항 원인 가운데 기상 악화가 차지하는 비중도 78%로 1년 전의 30%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공항공사는 지난 1월 폭설 사태에 이어 강풍과 난기류가 자주 발생하면서 결항이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기차를 사려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공개 추첨까지 했었죠. 그런데 최근엔 기름값이 떨어진 데다 충전 요금까지 유료화되면서 전기차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홍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에 설치된 한 전기차 급속 충전기. 30분이면 완전 충전할 수 있어 순서를 기다려야 할 정도였지만 이제는 텅 비었습니다. 이달 11일부터 전국에 설치된 공공 급속 충전시설 충전료가 유료로 바뀌면서 완충하려면 7, 8천 원을 내야 합니다. 신용카드 없는 사람은 사용하기가 좀 힘들고 이제 저도 맨날 엄마 거 이제 빌려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충전기도 많이 없는 게 제일 불편하고요. 충전요금 유료화로 전기차 운전자들이 무료 완속 충전기로 몰리면서 사실상 충전 인프라는 더욱 줄어든 셈. 여기에다 최근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올 1분기 제주도에 접수된 전기차 구매 관련 문의는 예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지난달 열린 전기차 엑스포에서 제주도가 진행한 민간 보급 공모에 응모된 전기차는 1,000여 대. 지난 2월부터 신청된 500여 대를 더해도 올해 보급 목표인 4,000대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남은 한 2,400여 대의 물량을 저희가 4월에 다시 공모를 해서 제작 업체별로 그 책임제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제주도에 보급된 전기차는 2,300여 대. 주행거리가 긴 새로운 전기차 개발과 함께 소비자를 전기차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보다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제주 지역 토지 거래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거래된 토지 면적은 2,300만 제곱미터로 1년 전보다 20.6%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성산읍이 79%로 가장 많이 줄었고 거주자별로는 서울 지역 거주자의 감소량이 61.2%로 크게 줄었습니다. 제주도는 부동산 투기 단속과 농지 기능 관리 강화 방침 등으로 투기성 거래가 감소한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도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족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가 9명이 남아있는데요. 미수습자 가족이 아닌 유가족이 되는 게 소원이라고 말하며 바닷속 피부치를 찾는 날을 기다린 것이 벌써 2년입니다. 목포 MBC 양현승 기자입니다. 산속 노란 리본을 따라 20여 분. 중턱에 오르면 천막 숙소가 나타납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야 했던 부모 서너 명이 일주일씩 교대로 인양 작업을 지켜본 지 벌써 8달째입니다. 우리가 저 바리선에 들어가 있다면, 가족들이 바리선에 들어가 있다면 굳이 우리가 이게 바람 부는 동굴사도 산꼭대기에 와서 이럴 필요가 없겠죠. 명절에도 새해 첫날이 밝아도 가족들은 벼랑 끝에 섰습니다. 불과 2km 앞에 보이는 인양 작업선. 그나마도 야간에만 작업해 보이지도 않지만 인양이 될 때까지 이곳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팽목항 임시숙소에서도 2년째 기다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생 4명과 교사 2명, 일반인 승객 3명.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 9명의 가족입니다. 어차피 내 동생을 찾아가야 되고 몇 번 짐 싸고 올라가려고 했다가 그냥 여기 머물러 있던 거예요. 이제 곧 인양이 되니까 찾을 때까지는 기다려봐야죠. 찾아야 하는 가족과 참사의 이유를 알아야 하는 가족들은 선체가 인양되는 7월까지 긴 기다림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올해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은 방문객이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순천 아래장 야시장이 국가정원 방문객을 도심으로 유인하고 체류형 관광 형태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수 MBC 김주희 기자입니다. 올해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은 방문객이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국가정원의 브랜드 가치 상승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나 증가한 겁니다. 더불어 지난해 12월 개장한 순천 아래장 야시장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도심으로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야시장에서는 가족끼리, 친구끼리 3355 짝을 이루어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70여 종에 이르는 다양한 간편 음식과 공연을 즐깁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열리는 순천 아래장 야시장에는 지금까지 누적 방문객만 12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와서 부산에 없는 다양한 메뉴들을 볼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어른들도 와서 맛있는 거 먹고 젊은이들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나중에 또 애들 데리고 꼭 오려고요. 순천 아래장 야시장은 체류용 관광으로 연결시키는 중요한 매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순천시가 아래장 야시장 방문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부 관광객이 60%를 차지했고 또 이 가운데 78%가 순천에서 숙박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순천 아래장 야시장이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는 연간 500만의 구매력을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로까지 연결시켜내는 매개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공기는 조금 쌀쌀하지만 바람은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현재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서부와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당일 양이 워낙 적은 데다 아침에 대부분 그치면서 활동하는 데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황사가 말썽인데요. 오늘 낮까지 옅은 황사가 나타나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를 보이겠으니까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큰 일교차에만 잘 대비하신다면 모처럼 맑고 따뜻한 봄 기운을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1도 내외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16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동부 지역의 기온 12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산간에는 먹구름이 잔뜩 낀 가운데 약간 비가 지나고 있는데요. 다행히 가시거리는 5km 내외로 트여 있어 차량 운행에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삼적은 오후가 되면서 점차 맑은 하늘을 드러내겠고요. 기온은 1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고요. 현재 제주공항에는 윈드셔특보가 내려져 있지만 항공기는 모두 정상 운항하고 있습니다. 네, 다가오는 수요일부터는 다시 비 소식이 있는데요. 목요일 오전까지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의 한 도로에서 렌터카가 이정표 기둥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렌터카 운전자 34살 우모 씨가 숨졌으며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세와리의 감귤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감귤나무 일부와 내부 660제곱미터를 태운 뒤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 당시 비닐하우스 안에는 아무도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안덕면의 임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은 20대 중국인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숨진 여성이 지난해 10월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불법 치료 중이던 중국인 23살 A씨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 내용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돼 정부의 교육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예산부터 추가 국고 지원 없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일부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비로 부담하겠다고 공약한 야당이 전국 주도권을 쥐면서 법안 처리가 사실상 어렵게 됐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교육감 직선제 폐지도 추진 동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내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감소했습니다. 대법원이 집계한 법원 통계 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행정소송은 126건으로 재작년보다 18% 감소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전국 15개 법원에 접수된 행정소송은 18,000여 건으로 재작년보다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안지역 미등록 토지에 대한 조사가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3억 원을 들여 측량 조사를 실시해 자연 매립이나 해안도로 개설, 소규모 어항 조성 등으로 지적 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땅을 찾아 새로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미등록 토지는 500여 필지로 추산되며 지적도와 위성사진 등을 이용해 불법 매립지 조성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에 대한 운영 실태 점검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오는 6월까지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 175곳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바우처 발급 실태와 본인 부담금 징수, 결제 적정성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해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7개 기관에서 36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해 3곳을 영업 정지하고 부당 이득금 900여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